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다이어트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놀러온 친구랑 같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같이 촬영을 하게 됐네요. 사무실 무서운지 자꾸 위에 무릎이 앉아 있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 56k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8점 몇 킬로까지 감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51kg, 2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힘들게 48kg까지 감량을 하고 나서 왜 다시 증량을 했는지, 사실 증량이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그래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굳이 살을 빼려고 식단을 하지 않았다, 이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막 증량이라고 하면 먹어가면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었다, 이 정도. 감량을 하니까 진짜 사실 좀 좋기는 했어요. 제가 몰랐던 저의 몸의 라인도 되게 볼 수 있었고, 약간 이미지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여리여리한 느낌도 있고, 사람들이 막 가희야 너 살 진짜 많이 뺐다 이렇게 할 때마다 뭔가 내가 해낸 것 같고 뿌듯하고, 그리고 사진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기는 했어요. 이런 여리여리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무거나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체형에 관계없이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 부작용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증량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이어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면역력이 진짜 약해졌습니다. 이 도리를 키우고 있는데 도리랑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50kg 밑으로 떨어지고는 바로 강아지랑 놀거나 강아지 근처에 조금만 가도 얼굴이 막 붓고 눈이 붓고 몸에 반점들이 막 다 올라와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저희 부모님 댁에 다시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요즘에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면역력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일상생활이 안 됐다는 점에서 좀 연장선인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일상생활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집에 온 적도 있고 너무 체력이 안 돼서, 그리고 촬영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부분도 그렇고 되게 그냥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좀 힘이 없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계속 오래 좀 지속이 되고 몸이 익숙해지면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힘이 없어서 그랬다. 한 51kg? 그 정도가 저는 힘들지도 않고 몸도 가볍고 딱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51kg도 그렇게 통통하거나 뭐 그런 몸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관리하고 운동하고 해야지 유지를 할 수 있는 몸이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증량을 하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밝아졌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대화를 하다가도 너무 지쳐서 기력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웃고 누구를 만나도 뛰어가서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고 기력이 막 충만해서 뭔가 일상생활을 되게 에너지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서 요즘에는 진짜 증량을 하고 나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힘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식단을 제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나 뭐 가족이나 저랑 식사를 할 때 가희 아직도 식단하니? 가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그런 게 사실 하루 이틀이지 민폐잖아요. 치킨이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중국집이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 때문에 그렇게 못 가게 되는 게 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서 다시 증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회생활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마지막 다이어트 부작용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긴 했는데 생리불순이었어요. 제가 생리불순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생리를 규칙적으로 그때 딱 꼬박꼬박 했었고 생리가 늦어진 적도 없었고 빨리 온 적도 거의 없었는데, 처음에는 부정출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kg 정도 딱 됐을 때에서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갑자기 부정출혈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병원을 갈까 하다가 근데 병원에서 해주실 얘기가 너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살을 빼니까 온 거다 부작용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때 촬영을 할 때까지만 좀 버텨보자 하고 촬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생리가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안 오는 거는 아니었는데 40일, 50일 이렇게 좀 늦어지면서 지금은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당장 결혼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제 몸이 이제는 너무 예뻐 보이기만 하는 그런 몸의 기능보다는 다양한 몸의 기능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막 살을 엄청나게 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량을 다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이 호르몬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기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리나 뭐 여자의 몸에 있어서도 그렇고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증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거의 연예인 수준까지 뭐 어떻게 보면 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빼면은 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도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보상이 크다는 전제하에 연예인분들이 다이어트를 왜 그렇게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시고 하시는지 유튜버가 되고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도 다이어트를 안 한 게 아니었겠죠.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했었고 늘 입으로 다이어트를 거의 막 달고 사는 수준의 그 정도의 다이어트를 계속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유튜버가 되고 나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눈에 딱딱 보이는 이 보상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000만 원 준다. 물론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당연히 못 받았지만 그래서 유지를 못하는 건가? 근데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하면 여러분들 뺄 것 같지 않아요? 빼요. 제가 해보니까 딱 그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광고 일자가 영어 촬영이 3달 뒤에 몇 월 며칠이다 하면 그 3달 동안 진짜 죽을 똥 살 똥 그 날만 바라보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 날이 1년에 한 3-4번 있다 하면 그때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그 보상들이죠. 돈이나 만족감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먹는 것만큼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촬영을 해보니까 진짜 바디 프로필도 찍은 사람들이 계속 찍는다고 하고 저도 사실 다시 찍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맛있는 거 이만큼 먹는 것보다 되게 보람되고 뿌듯하고, 그리고 막상 또 먹는 것보다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딱 그 일정을 맞춰놓고 정말 체중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관리도 잘하고 하는구나. 돈이 많아서 트레이너를 많이 붙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물론 뭐 마사지 받고 좋은 트레이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연예인들은 확실히 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그걸로 인한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예뻐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 욕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중은 맞추겠지만 제가 밖에 연예인들처럼 엄청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몸을 이렇게 축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무게를 51kg, 2kg 요 정도로 맞춰서 좀 유지를 할 예정이고 근육을 조금 더 늘려볼 예정이긴 한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열심히 운동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식단도 좀 왔다 갔다 뭐 대체품들로 좀 건강하게 먹고 몸에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은 먹지 않고 하면서 체중을 맞춰볼 그럴 예정입니다. 확실히 살이 좀 오르니까 보기 좋은 거는 보기 뭐 좋다 나쁘다 이것도 좀 개인 차이긴 한데 얼굴에도 살이 좀 올라오고 몸에도 전체적으로 좀 살이 올라오고 아쉬운 마음 사실 좀 있긴 하거든요. 그 전에 만들었던 쉐입이나 그런 게 조금 아깝다 그렇긴 한데 이 48kg와 내 일상생활을 바꾸기에는 너무 잃는 게 더 많다. 그리고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살자고 다이어트를 한 건데 정말 딱 몸무게만 남고 모든 생활이 다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모든 게 살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내 생활 패턴을 잘 잡기 위해서 사실 바디 프로필도 시작하고 사진도 찍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된 느낌?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내 일을 약간 소홀히 한다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촬영을 활기차게 못한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내가 살만 뺀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정말 살만 빠졌지 잘 못 살고 있었거든요.
건강한 게 가장 1번 목표이고 또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1번이었는데 그거를 느끼고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전에 그 몸이 좀 그립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이어트 컨텐츠를 계속 찍으면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체중 조절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운동을 하고 뭐 건강하게 생활을 한다 요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뭐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167cm에 50kg, 뭐 49kg 이게 저체중이거든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몸무게예요. 그리고 51kg, 20kg도 그렇게 막 건강한 몸무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마른 체력에 가까운 거긴 한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도 좀 고민이 계속 되기는 했어요. 특히 제 영상을 20대 초반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빼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 족발도 엄청 좋아하고 말씀드렸지만 치즈나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하고 되게 지방질 위주의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굳이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향하는 그런 게 건강하게 먹고 프레시하게 먹고 이런 거다 보니까 영상에 굳이 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좀 솔직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은 부분 담고 운동도 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해서 브이로그에 그냥 제가 먹는 것들을 좀 많이 올려볼 예정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하지만 살찌니까 정말 둘이랑 많이 놀아줄 수 있어서 좋아요.